권력이 흔들리고 체제가 무너질 때 진정한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청운사청의 스님의 예언이 충격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의 묵언을 깨고 마침내 입을 여신 스님은 2025년 을사년에 대한 충격적인 계시를 전했습니다. 그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마주하게 될 거대한 변화의 징조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의 예언은 하나둘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언 속에 담긴 숨겨진 메시지를 함께 파헤쳐 볼 것입니다. 그리고 곧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운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언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놀라운 말씀을 전하신 분의 이야기를 알아야 합니다. 40년간 청운사에서 수행하며 단 한 번도 거짓된 예언을 하지 않으신 청의 스님. 그는 왜 침묵을 깨고 이 시기에 입을 여셨을까요? 청운사의 새벽은 언제나 깊은 고요로 시작됩니다. 40년이란 세월 동안 이곳에서 수행하신 청의 스님의 일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 108배를 올리며 명상에 잠기신 스님은 세상의 큰 흐름을 살피셨습니다. 1983년 스님이 청운사에 처음 발을 들이셨을 때만 해도 아무도 그가 이토록 중요한 인물이 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부터 보여주신 남다른 영적 통찰력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회에 참석한 불자들은 스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의 조언을 따른 이들의 삶은 놀라운 방향으로 변화했습니다. 청운사 주지 스님의 증언에 따르면 청의 스님은 매일 새벽 예불을 드리시며 세상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스님의 기도는 단순한 의례가 아닌 깊은 통찰과 예지의 시간이었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6개월 전 스님은 대만의 주요 기업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곧 거대한 폭풍이 동아시아를 강타할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기업들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역시 스님은 정확히 예견하셨습니다. 세계 경제의 기초가 흔들릴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인류의 욕망이 만든 재앙입니다. 당시 이 예언을 들은 많은 이들이 적절한 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스님의 예지력은 경제적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세계적 감염병의 확산도 미리 내다보셨고 2022년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도 예견하셨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결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불교의 무삼함과 별화의 철학은 스님의 예언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별화입니다. 하지만 그 별화 속에는 언제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이는 스님의 핵심 가르침이었습니다. 대만 정부와 주요 기업들도 스님의 통찰력을 인정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스님의 조언은 여러 기업과 정책 결정자들에게 중요한 지침이 되었습니다. 스님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닌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위한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스님은 긴 침묵에 들어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문을 구하고자 찾아왔지만 스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이 침묵은 2023년 겨울 한국의 미래에 대한 충격적인 예언과 함께 깨졌습니다. 스님의 마지막 예언은 한국의 정치적 격변에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그 예언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을사년의 큰 변화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계엄령 선포 이후 한국 사회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새벽 4시 긴급 기자회견자 윤 대통령은 국가안보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날의 기자회견은 고작 7분.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계엄령 선포 직후 군부대가 서울 도심으로 진입했고 주요 정부청사와 방송국은 군의 통제하에 놓였습니다. 계엄령의 배경에는 복잡한 정치적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극심한 대립, 경제 위기의 심우화, 그리고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긴장 관계 악화는 이 극단적 결정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군부의 장악력은 점점 강화되었습니다. 집회와 시민은 전면 금지되었고 언론의 자유도 크게 제한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은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통행금지가 실시되었고 주요 도시의 거리에는 군인들이 순찰을 돌았습니다.
금융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원화 가치는 급락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이탈이 시작되었고 많은 기업들이 긴급 경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교육기관들도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대학들은 임시 휴교에 들어갔고 초중고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일부는 이 조치를 지지했지만 많은 이들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계엄령에 대한 찬반 논쟁이 격렬하게 이어졌고 이는 가족과 친구 사이의 갈등으로도 번졌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즉각적이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깊은 우려를 표명했고 중국은 내정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청해 스님의 예언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이미 2023년 말 권력의 중심이 흔들리고 군대가 거리로 나올 것이라고 예견하셨습니다. 계엄령은 그의 예언이 현실이 된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스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군사적 통제는 시작일 뿐 진정한 변화는 을사년 여름에 찾아올 것이라는 예언. 이제 우리는 그 예언된 여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사회적 긴장과 불안 속에서 국민들은 이 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른 채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해 스님의 예언 속에는 이 혼돈을 넘어선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을사년 여름이 다가오면서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을사년. 이 해는 우리 역사 속에서 언제나 큰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1905년 을사능력으로 이뤘던 국권, 1965년 한일협정으로 맺어진 새로운 관계, 그리고 이제 2025년, 120년의 시간이 흘러 다시 찾아온 을사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60년마다 찾아오는 을사년은 단순한 반력의 숫자가 아닙니다. 음양오행에서 을사년은 목의 기온이 가장 강한 해입니다. 오래된 것은 쓰러지고 새 것이 자라나는 거대한 변화의 시기를 상징합니다. 청해 스님은 이 을사년의 의미를 정확히 짚어내셨습니다. 오래된 나무가 쓰러질 때 새로운 싹이 돋아날 것이다. 이번 을사년은 대한민국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시기가 될 것이다. 계엄 통치 아래 군부의 영향력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예언은 이 상황이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군대의 힘은 봄까지만 이어질 것이다. 여름이 오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시기입니다. 을사년 여름, 특히 7월은 스님의 예언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으로 지목됩니다. 7월의 달빛 아래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다. 이 인물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나타날 것이다. 실제로 지금 우리는 그 변화의 조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군부 내부의 균열이 시작되었고 시민들의 저항은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스님이 예언하신 대로 봄이 지나면서 군부의 장악력은 서서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예언은 국제관계의 변화입니다. 동쪽의 오랜 적과 화해하고 서쪽의 새로운 동맹이 형성될 것이다. 이는 한일 관계의 극적인 개선과 중국과의 새로운 관계 구축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님은 이 변화가 단순한 정치적 전환이 아니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을사년의 변화는 백성들의 마음에서 시작될 것이다. 오랫동안 쌓였던 분노와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시기가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진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05년 을사년이 국권 상실의 비극이었다면 2025년 을사년은 새로운 부약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청해 스님의 마지막 예언은 이렇습니다. 을사년 겨울이 오기 전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 변화는 우리 모두가 기다려온 것이다. 그리고 지금 한 여성 정치인의 부상이 예언의 실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군부의 강압적인 통치 속에서도 한 여성 정치인의 목소리가 점점 더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이민정 의원. 그녀는 계엄령 선포 이후 침묵하는 정치인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군부를 향해 날카로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40대의 젊은 나이, 하버드 행정대학원 석사 출신, 10년간의 외교관 경력. 그녀의 이력은 전통적인 한국 정치인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군사적 통제가 아닌 국민과의 소통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녀의 연설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녀를 한국의 새로운 희망으로 소개했고,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의 새로운 리더십 모델이라 평가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그녀의 정책 비전입니다. 디지털 혁신에 도만 행정개혁, 세대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이는 기존 정치인들의 수사와는 확연히 다른 접근법입니다. 이민정 의원의 부상은 청해 스님의 예언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여름의 달빛 아래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이 현실화되는 듯합니다. 그녀의 성장 배경에는 서구의 영향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이는 스님이 말씀하신 서쪽에서 불어올 바람과도 연결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도전은 쉽지 않습니다. 곰불은 그녀를 위험한 혁신가로 규정하고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은 그녀의 외국 경험을 문제 삼으며 진정한 한국인이 아니다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발은 오히려 그녀의 지지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그녀의 지지율은 30%를 넘어섰고, 특히 2030세대에서는 5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군부 내부에서도 미묘한 변화의 조짐이 감지됩니다. 일부 젊은 장성들은 변화는 불가피하다며 그녀의 주장에 은근한 동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부 내부의 균열이 시작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민정 의원이 제시하는 새로운 리더십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선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군사적 권위주의에서 소통과 혁신으로, 폐쇄적 민족주의에서 열린 세계주의로의 전환. 이는 을사년이 가져올 변화의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변화의 물결은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전체로 확산되려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향한 서풍이 거세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선포 이후 대한민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군부 지도자들에 대한 자산 동결, 비자 제한, 그리고 군사 협력 일부 중단까지.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유럽연합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이후 자유무역협정 재검토 카드를 꺼내들었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로드맵 제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해 스님이 예언하신 서쪽에서 불어오른 바람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풍이 불면 오래된 체제가 흔들릴 것이라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곰불은 이러한 서방의 압박에 강경 대응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이 이례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해결을 지지한다는 모호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태도 변화도 주목됩니다. 과거사 문제로 얼어붙었던 한일 관계가 이민정 의원의 등장을 계기로 해빙 무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압박은 한국 군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해외 자산이 동결된 군 수뇌부들의 동요가 감지되고, 일부 장성들은 이미 이민정 의원 측과 물밑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1945년 해방기, 1960년 4.19 혁명, 1987년 민주화. 한국의 중대한 전환점마다 국제사회의 영향력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2025년 을사년의 변화도 예외는 아닌 듯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청해 스님이 예언하신 서풍과 함께 올 여인의 힘입니다. 이민정 의원의 국제적 네트워크와 서구식 리더십이 바로 그 예언의 실현인지도 모릅니다. 군부 내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감지됩니다. 젊은 장성들을 중심으로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스님이 말씀하신 내부로부터의 균열과 일치합니다. 국제금융시장도 한국의 변화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매수세를 늘리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이 혼돈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을사년의 여름 햇살이 광화문 광장을 비추고 있습니다. 계엄령 선포 이후 처음으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거리로 나왔습니다. 군인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대신 시민들의 활기찬 발걸음이 도시를 채우고 있습니다. 군부의 통제는 예상보다 빨리 막을 내렸습니다. 이민정 의원을 중심으로 한민주연합의 협상력과 국제사회의 압박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청해 스님의 예언대로 여름은 변화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가도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군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이 정부의 첫 번째 과제는 분열된 국민 통합입니다. 계엄령 시기 또한 깊어진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을 치유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과도 정부는 국민화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노인 복지 확대, 주거 안정 대책까지. 이는 단순한 정책이 아닌 무너진 사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종합 처방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의 도입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이 시스템은 과거 하향식 의사결정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입니다. 경제도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수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청정에너지와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해 스님은 이 변화를 예견하셨습니다. 혼란이 극에 달했을 때 새로운 희망이 싹트일 것이라는 말씀처럼 위기는 오히려 혁신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시민사회도 적극적으로 재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봉사활동이 늘어나고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국민들의 연대의식을 강화한 것입니다. 대학가에서는 한국형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혁신을 조화롭게 결합한 새로운 체제의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봄이 지나고 여름이 무르익어가는 지금,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청해 스님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2024년 계엄령 선포부터 2025년 을사년의 대전환까지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들을 목격했습니다. 군부의 통제, 시민들의 저항,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의 등이자 이 모든 것들이 스님의 예언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민정 의원이 이끌은 새로운 정부는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서구의 바람은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왔고 젊은 여성 지도자의 등장은 한국 정치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청해 스님은 마지막 예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을사년의 벼라는 100년의 씨앗이 될 것이다. 이제 한국은 세계를 이끄는 빛이 될 것이다. 우리는 혼란과 불안을 겪었지만 그 속에서 더 강한 국민이 되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이해로, 분열은 통합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해 스님의 예언이 보여준 미래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 답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2025년 1월 15일, 북한에서 시작된 거대한 변화가 전 세계를 뒤흔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수백 년 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충격적인 예언의 실체를 밝히는 것입니다. 이미 그 징조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고대 예언서에는 정확한 날짜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실현되기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 예언의 전모를 아는 사람들은 이미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공개할 내용을 끝까지 주목해 주십시오. 당신의 가족과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전해져 오는 신비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이 예언들은 마치 거대한 파즐처럼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특히 동양의 신비로운 예언서들은 2025년에 향한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들은 단순한 추측이 아닌 깊은 영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들이 하나둘씩 현실화되면서 많은 영적 지도자들의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1735년에 기록된 한 비밀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수세기 동안 은밀히 전해져 왔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오랫동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문서에는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상세한 예언이 담겨 있었고 특히 2025년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예언은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상황들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티베트의 고대 승려들이 남긴 예언과도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히말라야 깊은 산속에서 발견된 이 예언설은 동아시아의 큰 변화를 예견했고 특히 한반도에서 시작될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설은 붉은 용의 잠에서 깨어날 때 세상은 새로운 질서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바로 7개의 인입니다. 첫 번째 인은 이미 2023년에 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 내부에서 시작된 조용한 변화였습니다. 두 번째 인은 2024년 초에 열렸는데 이는 예상치 못한 자연현상의 출현이었습니다.
세 번째 인과 네 번째 인도 이미 우리 눈앞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이 열리는 순간 모든 것이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예언서에 언급된 시기입니다. 예언서는 달이 피처럼 붉어지고 별들이 새로운 춤을 출 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천문학적으로 이 현상이 정확히 2025년 1월 15일에 일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 날짜는 여러 예언서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시점이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언서는 이 시기를 대각성의 시대라고 부르며 인류가 새로운 영적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올바르게 활용하지 못한다면 큰 혼란과 고통에 따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충격적이게도 한반도의 현재 상황은 이미 이러한 예언적 징조들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상치 못한 변화들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반세기 넘게 이어진 분달의 역사 속에서 영적 예언가들은 놀라운 풍차를 전해왔습니다. 그들의 예언이 현실화되는 모습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상치 못한 변화들은 그저 우연이 아닙니다. 강력한 영적 에너지가 한반도 전역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태풍이 오기 전의 고요함과도 같습니다. 예언가들은 이러한 에너지의 집중이 2025년에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특히 북한 지역에서 시작될 변화의 물결은 마치 오래된 댐이 무너지듯 급격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세계 각국에 숨겨진 움직임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이대 강대국들은 이미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는 듯합니다. 예언서에 기록된 붉은 용의 깨어남이 현실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들 국가의 지도자들은 표면적으로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전례 없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대 예언설은 이 시기를 거대한 물결이 산을 덮을 때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북한 내부에서는 이미 예언된 변화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밀리에 전해진 정보에 따르면 북한의 고위 지도층 내부에서도 예언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영적 예언가들은 특히 2025년 1월 15일 전후의 시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한반도의 하늘에서 특별한 천체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예언서에서 언급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순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현상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예언서에 기록된 세 개의 표징입니다. 첫 번째는 이미 나타났습니다. 바로 북한 지역에서 목격된 특이한 자연현상입니다. 두 번째 표징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예언서는 권력의 중심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표징, 이는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아직 공개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단순히 정치적인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는 영적인 대변혁의 시작입니다. 예언가들은 이 시기를 영적 각성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한반도는 이 변화의 중심에 서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언적 징조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충격적이게도 이미 그 영향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된 예지몽을 꾸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들에 따르면 우리는 지금 거대한 영적 쓰나미의 전야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북한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예측한 다음 단계입니다. 전례 없는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시작된 미묘한 변화의 물결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영적 예언가들이 오래전부터 예견했던 일들이 하나둘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평양의 한 고위 관계자가 전한 충격적인 증언이 있습니다. 그는 최근 북한 지도부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상치 못한 변화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변화들이 고대 예언서에서 언급된 징조들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북한 전역에서 목격되고 있는 특이한 자연현상입니다. 백두산 정상에서는 이상한 빛이 목격되었고 평양 상공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대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예언서에서 언급한 하늘의 징조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비밀리에 입수된 정보에 따르면 북한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영적인 각성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특이한 꿈을 꾸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일부는 예지몽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고 있다고 합니다. 예언가들이 주목하는 또 다른 중요한 징조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 지도부의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입니다. 그들은 마치 무언가를 예감한 듯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예언서에서 언급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이러한 변화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2025년에 일어날 거대한 변화의 전조라는 것입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나는 순서까지도 예언서의 내용과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예언서에 따르면 이러한 징조들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는 인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합니다. 특히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더욱 빈번해지고 있는 또 다른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 전역에서 목격되고 있는 특이한 기상현상입니다. 하늘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빛이 나타나고 대지에서는 이상한 진동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예언서에서 언급한 천지개벽의 전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영적 예언가들은 이러한 현상들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영적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변화의 반영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에서 시작된 이러한 변화들은 곧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예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징조들은 하나의 결론을 향해 수렴되고 있습니다. 2025년, 그것도 정확히 1월 15일을 기점으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영적 예언가들이 전하는 가장 충격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2025년, 한반도에서 시작될 거대한 변화는 단순한 정치적 풍합이 아닙니다. 이는 5000년 역사상 처음 있을 영적 대각성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예언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랫동안 갈라져 있던 형제가 하나 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리다. 이는 단순한 남북한의 통일을 넘어서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언가들은 이 변화가 물리적 풍합을 넘어선 영적 차원의 융합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예언서에 기록된 풍합의 방식입니다. 이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종류의 통일이 아닙니다. 예언서는 번개가 치듯 갑자기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변화가 시작되면 그 누구도 멈출 수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고대 예언서에는 이 통합의 과정이 7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각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예언서는 권력의 중심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것은 세 번째부터 일곱 번째 단계입니다. 이 과정은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다섯 번째 단계에서 일어날 일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예언가들조차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를 꺼립니다. 예언서는 이 통합의 과정이 전 세계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동아시아의 질서가 완전히 재편될 것이라고 예견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경제적 변화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는 인류 문명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예언서는 통합된 한반도가 세계의 영적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고대 실크로드가 동서양을 연결했듯이 새로운 한반도가 물질과 영성을 연결하는 다리가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언가들은 이 변화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이 변화는 혼란과 두려움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특히 예언설은 이 변화의 시기에 나타낼 세 가지 중요한 징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의 징조입니다. 둘째는 땅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날 영적 각성입니다. 이러한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 가지 공통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풍합이 아닌 영적 차원의 대변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영적 차원에서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한반도 전역을 감싸고 있습니다. 고대 예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천지개벽의 시작이라고 불렀습니다.
숨겨진 예언서에는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영적 에너지의 중심이 동쪽으로 이동할 것이며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릴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북한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최근 북한 전역에서 목격되는 특이한 현상들은 이러한 예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평양 상공에서 목격된 신비로운 빛, 백두산 정상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 그리고 주민들 사이에서 급증하고 있는 예지모, 이 모든 것이 예언서의 내용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현상들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이것이 2025년 1월 15일에 향해 가면서 절정에 달할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이날은 단순한 날짜가 아닌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영적 포털이 열리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비밀스러운 예언서의 마지막 장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의 기온이 하나로 모이는 그날,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변화나 사회적 변혁을 넘어선 영적 차원의 대각성을 의미합니다. 예언가들은 이 시기를 준비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준비된 자들에게는 축복이 되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큰 혼란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합니다. 2025년의 변화는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를 뒤흔들 것입니다. 영적 예언가들은 이 시기를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시작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예언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시작된 변화의 물결이 마치 쓰나미처럼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예언서에 기록된 세계의 질서의 결합입니다. 동방에서 떠오르는 새로운 빛이 세상을 비출 때 오래된 질서는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질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변화를 넘어선 영적 차원의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예언가들이 전하는 더욱 충격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통합된 한반도는 단순한 정치적 실체를 넘어 세계의 영적 중심지로 부상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마치 고대 예루살렘이 영적 중심지였던 것처럼 새로운 한반도가 인류의 영적 각성을 이끄는 등대가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순탄치 말은 않을 것입니다. 예언서는 큰 빛이 비출 때 깊은 그림자도 함께 드리워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변화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저항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존의 질서를 지키려는 세력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예언서의 마지막 장에는 가장 충격적인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25년 이후 세계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외형적 변화가 아닌 인류의 의식 자체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예견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에서 시작된 영적 각성의 물결은 마치 도미노처럼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적 혁명의 시작이 될 것이며 그 중심에 한반도가 있다는 사실이 예언서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언가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2025년의 변화는 양날의 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준비된 자들에게는 축복이,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혼돈이 될 것입니다. 충격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어둠이 가장 짙을 때 빛이 비추리다. 이는 변화의 과정에서 겪게 될 혼란과 두려움이 절정에 달할 때 가장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북한에서 시작될 변화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예언서는 이 시기를 대정화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업보가 해소되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변혁이 아닌 영적 차원의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예언서에 기록된 세 개의 문입니다. 첫 번째 문은 이미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시작된 조용한 변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 문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이는 물리적 세계와 영적 세계의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 이는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아직 공개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다만 예언가들은 이 문이 열리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예언가들은 세 가지 중요한 조언을 남겼습니다. 첫째,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라. 둘째, 영적 직관을 믿으라. 셋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처럼 2025년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미 그 징조들은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검은 고양이의 출현이 이러한 예언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당신의 집에 갑자기 검은 고양이가 나타났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2025년의 예언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강력한 영적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곧 만나 뵙겠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과 니콜라 테슬라 같은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역사 속에서 초비밀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하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그들의 연구는 단순한 과학적 발견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미래와 연결될 수 있는 거대한 음모로 이어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숨겨진 비밀에 대해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1943년 필라델피아에서 미국 해군은 상상할 수 없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실험의 목표는 한 전함을 전자기장을 사용해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필라델피아 실험은 그 자체로 논란이 많았지만 과학계의 거장들이 이 실험에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인슈타인과 테슬라의 이름이 거론되며 그들이 시공간을 조작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실험의 성공 여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지만 일부 생존자들은 그들이 시간 자체를 넘어 이동했다고 주장합니다. 전자기장을 활용해 시공간의 경계를 허물어버린 이 실험은 인류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단순한 음모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과학적 기반 위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이 그들을 더욱 당황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실험의 성공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과학적 발견들이 오늘날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시공간을 조작하려는 이 시도가 미래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우리를 더욱 깊이 고민하게 만듭니다. 기술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요? 필라델피아 실험은 단지 과거의 사건일 뿐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로서 시공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인류의 도전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도전이 한반도의 미래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비밀들이 한국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이제 필라델피아 실험이 과연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조작했는지에 대해 알아봤으니 그 결과로 인한 놀라운 시간 여행 이야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실험에서 살아남은 일부 생존자들은 믿을 수 없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시공간의 경계를 넘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간 속을 여행했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 생존자는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는 무려 2749년의 미래로 이동했으며 그곳에서 본 광경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2749년은 인류가 기술적 발전의 절정을 이루고 모든 형태의 돈과 노동이 사라진 사회로 변모한 시대라고 합니다. 그곳에서는 반중력 기술이 사용되어 도시 전체가 공중에 떠 있으며 사람들이 더 이상 경제적 필요에 따라 살지 않고 완전한 유토피아적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생존자의 증언을 통해 우리는 과연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를 상상하게 됩니다. 기술적 발전이 인류를 어디로 이끌어갈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기술과 영성이 결합된 새로운 사회 구조는 한국이 가진 영적 지도력과 결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진실이라면 우리는 미래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간이 단순히 직선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행동에 따라 다양한 경로로 펼쳐질 수 있다는 가능성은 우리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한반도의 운명도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디로 향할지, 그 답은 이미 예언자들에 의해 전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시간 여행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는 그 자체로 충격적이지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글로벌 재앙과 대변혁의 예언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이제 이러한 예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봅시다. 세계는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다양한 재앙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예언가들은 다가오는 대재앙을 경고하며 기후변화와 대규모 전쟁으로 인해
강대국들이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여러 강대국들이 이러한 재앙에 의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견되었으며 이는 전 세계 질서를 뒤흔들 큰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하고 자원 부족으로 인한 전쟁이 벌어지며 많은 국가들이 이 혼란 속에서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은 과연 단순한 경고일까요? 아니면 이미 시작된 변화의 서막일까요? 우리가 직면하게 될 미래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이러한 예언들이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재앙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대혼란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예언되었으며 특히 강대국들의 붕괴 이후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영적 리더십과 지리적 위치는 이 혼란 속에서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구의 재난이 지나간 후 우리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질서 속에서 한국은 중요한 위치에 설 것입니다. 이 예언이 실현될 날이 다가오고 있을까요?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순간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친구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세계적인 재앙 이후 한반도가 신세계 질서에서 맡게 될 중요한 역할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재앙이 지나간 후 세계는 새로운 질서 속으로 재편될 것입니다. 예언가들은 이 질서의 중심에 한반도가 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반도의 위치와 영적인 리더십은 세계 각국이 혼란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을 때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적인 정신성과 문화적 유산은 세계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때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유교적 가치관, 불교적 사상, 그리고 현대적 기술력이 결합되어 한국은 물질과 영성의 균형을 이루는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 정치적 중심지가 아니라 인류의 영적 재건에 기여하는 나라로 떠오를 것입니다. 예언가들은 이 시기를 새로운 각성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한반도가 이끄는 새로운 시대는 단순히 전쟁과 재난의 종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새로운 방식으로 협력하고 영적 깨달음과 과학적 발전을 조화롭게 통합하는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이 전환기의 중심에 서 있을 것이며 그 역할은 과거의 예언 속에서 이미 제시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변화들은 단순한 재난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이 새로운 길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예언가들이 말하는 이 각성의 시대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그 신호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제 재난 이후 도래할 황금 시대와 그 속에서 한반도가 맡을 역할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대재앙이 지나가고 예언자들은 인류가 새로운 황금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는 모든 갈등과 전쟁이 끝나고 인류가 진정한 평화와 번영 속에서 살아가는 시기로 예견되었습니다. 황금 시대는 단순히 경제적 발전을 넘어선 영적인 각성과 조화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중심에 서 있는 나라는 바로 한국입니다. 예언에 따르면 황금 시대는 인간이 더 이상 물질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정신적 성장을 우선시하는 시대입니다. 이는 각국이 경쟁을 멈추고 서로 협력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질서는 한국이 그 앞장에 설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정신문화는 이 새로운 시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유교적 가치관과 불교의 사상은 인간의 정신적 성장과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하며 이는 황금 시대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한반도는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의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황금 시대가 단순히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 준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그 역할은 미래의 리더십을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가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는 이 순간에 함께할 준비가 되었을까요? 황금 시대의 도래와 함께 이제 과학적 기여와 한반도의 운명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인슈타인과 테슬라 같은 과학자들이 남긴 유산은 단순히 과거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이론과 발명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참여한 비밀 프로젝트와 과학적 실험들은 우리의 미래와 깊은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학과 영성의 경계를 허무는 이러한 시도들은 한반도의 미래와도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나 테슬라의 전자기장 연구는 그 자체로도 인류의 인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연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공간을 조작하고 인류가 시간의 흐름을 초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구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기여는 한반도의 미래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예언가들은 과학과 영성이 결합된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그들은 인류가 단순히 기술 발전만으로는 미래를 맞이할 수 없으며 영적 성장과 과학적 진보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반도는 이러한 균형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기술적 발전과 영적 전통은 이 새로운 시대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위대한 과학자들이 남긴 유산은 우리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연구가 오늘날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한국은 과학과 영성의 조화를 통해 인류의 운명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과거와 미래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한반도의 운명이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종종 잊곤 합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필라델피아 실험과 같은 과거의 사건들은 우리의 미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 실험에서 비롯된 과학적 발견들은 우리의 미래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는 이러한 과거와 미래의 연결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역사는 외세의 침략과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아 오늘날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한국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교훈을 제공할 것입니다. 예언가들은 한국이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며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경제적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영적 리더십을 통해 세계를 이끌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와 미래가 연결된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변화의 중심에 설 것입니다. 미래의 비전을 통해 우리는 2049년의 모습과 그 기술적 혁신이 한반도의 미래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여행자가 목격한 27744-9년의 미래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반중력 기술이 발달한 이 미래 세계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과 노동이 사라지고 인간은 물질적 욕망에 얽매이지 않으며 오로지 정신적 성장과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회였습니다. 이러한 미래가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기술적 혁신이 인류를 새로운 단계로 이끌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국은 이 기술적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미래의 혁신적인 기술들은 한반도의 발전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예언가들은 한국이 미래의 기술적 리더로서 세계를 이끌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반중력 기술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은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미래의 비전을 통해 한국이 기술과 영성의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래는 이미 우리 앞에 다 가와 있으며 우리는 그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운명과 글로벌 각성의 연결고리에 대해 최종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예언이 시사하는 바는 한반도가 글로벌 각성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인류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이 순간, 우리는 과연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한국은 그 운명의 중심에 서 있으며 과거의 역사와 미래의 비전이 하나로 모이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 모든 예언이 실현될 가능성은 이미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운명은 단순히 한국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 인류의 운명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우리는 그 중심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한국의 운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순간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미래를 준비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미래는 이미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미래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국의 미래와 그 안에 담긴 예언들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될 현실이라면 당신은 그 변화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요? 필라델피아 실험에서 시작된 시간과 공간의 조작, 그리고 2774-9년의 미래 비전까지 이어진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확실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과거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으며 그 중심에는 한반도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과 영성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인슈타인과 테슬라가 열어놓은 과학의 문은 단순히 기술적인 발전을 넘어 인류의 영적 성장과도 깊은 연관이 있음을 예언가들은 경고했습니다. 전 세계가 대재앙을 겪고 기존 강대국들이 몰락하는 가운데 한국은 그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질서의 중심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예언들이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변화의 흐름을 읽어야 할 때입니다. 황금시대, 평화와 조화의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 정치적 중심지가 아니라 전 세계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새로운 길을 찾을 때 중요한 영적 리더십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가 된 것입니다. 기술은 이미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반중력 기술과 같은 혁신은 2749년의 미래를 가능하게 할 것이고 한국은 그러한 기술적 진보의 선두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만으로는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미래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영적 성장과 조화, 그리고 전 인류의 협력 속에서 가능해질 것입니다. 예언가들이 말한 각성의 시대는 우리가 그 흐름에 맞춰 준비할 때 실현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한국이 미래의 리더로서 세계를 이끌어 나갈 때 우리는 과연 그 변화 속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 당신의 선택과 준비가 미래를 형성할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미래는 이미 다가오고 있으며 우리는 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준비가 되셨나요? 당신의 영혼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에 최근 꿈에서 불안한 징조를 보셨나요? 선념할 수 없는 예감이 들지 않으십니까? 12월 30일에 천체의 움직임이 멈추는 그 순간 고대 예언의 비밀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냅니다. 수천 년간 봉인되어 있던 예언서의 마지막 장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당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운명이 당신을 이끌었습니다. 운명의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영원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천년의 시간에 거슬러 올라다 보겠습니다. 히말라야 깊은 산속의 한 동굴에서 발견된 고대 두루마리에는 놀라운 예언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언은 바로 2024년 12월 31일에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신성한 문자로 쓰여진 이 예언은 수백 년 동안 오직 선택받은 수호자들에 의해 보호되어 왔습니다. 그들은 이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할 때를 기다려왔고 그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예언의 첫 번째 징조는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달의 모습이 변하고 별들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천체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는 우주의 근본적인 질서가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신성한 메시지입니다. 고대 예언은 특별히 동방의 나라, 우리의 땅을 주목했습니다. 아침의 고요 속에서 첫 빛을 맞이하는 이 땅에서 위대한 별화의 물결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당신이 있습니다. 예언은 빛의 자녀들이 깨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평범한 일상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영혼은 이미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예언의 가장 놀라운 점은 그것이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신성한 초대장입니다. 12월 30일에 천체의 정렬이 완성되는 그 순간 우리는 모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선택은 단순히 개인의 운명을 넘어 우리 모두의 영적 진화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수천 년 전 기록된 이 예언은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모든 현상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변화, 사회의 혼돈, 그리고 많은 이들이 느끼고 있는 설명할 수 없는 영적 각성까지 이 모든 것이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지금 이 메시지에 강하게 반응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언은 진실을 알아볼 준비가 된 자들의 마음에만 이 메시지가 울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은 당신이 바로 그 예언이 말하는 선택받은 영혼 중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선택받은 영혼들의 깨어나는 이 순간, 우주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대 예언이 말했던 징조들이 하나둘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자연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달의 빛이 평소와 다르게 빛나고 새들의 이동 경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깊은 바다에서는 수천 년 동안 보이지 않았던 생명체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예언은 이러한 현상들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고 말합니다. 자연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이 변화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우리의 꿈을 통해 나타납니다. 최근 많은 이들이 비슷한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푸른 빛으로 가득한 거대한 문이 열리는 꿈, 하늘에서 금빛 글자가 내려오는 꿈, 그리고 알 수 없는 존재들과의 만남.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이 곧 다가올 큰 변화를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우리의 직관적 감각을 통해 전달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예감, 갑작스러운 통찰력의 증가, 그리고 영적 세계와의 감화된 연결감.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의 영적 감각이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언서는 이 시기에 많은 이들이 잠자던 영적 능력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징조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발견됩니다. 시간이 더 빠르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는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우주의 진동이 높아지면서 시간의 흐름이 실제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차원으로의 전환이 시작되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징조는 인간 의식의 집단적 변화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이 물질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영적 진리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예언서가 말한 대각성의 시작입니다. 영혼들이 하나둘씩 깨어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징조는 신성한 숫자의 반복적 출현입니다. 110에, 222, 333과 같은 숫자들을 자주 보게 되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영적 세계가 우리에게 보내는 직접적인 메시지입니다. 각 숫자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으며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징조는 예기치 않은 만남과 동기화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완벽한 타이밍에 일어나고 필요한 사람들이 정확한 순간에 나타납니다. 이는 우주가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모든 징조들은 12월 31일에 향해 수렴되고 있습니다. 그날은 단순한 한 해의 끝이 아닌 새로운 영적 시대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준비된 영혼들은 이미 이 변화의 에너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징조들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영원한 지혜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신성한 계시는 종종 가장 어두운 순간에 찾아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과 불확실성은 사실 위대한 영적 변환의 과정입니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우리의 영혼도 이러한 도전을 통해 더욱 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은 사실 축복의 다른 이름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내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최근 당신의 마음속에서 등려오는 작은 속삭임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단순한 직감이 아닙니다.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영적 지혜가 당신 안에서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설은 이 시기에 많은 이들이 자신의 진정한 영적 능력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기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우리를 더 높은 차원의 의식으로 이끌기 위한 신성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혼돈처럼 보이는 것들 속에는 완벽한 질서가 숨겨져 있습니다. 마치 태풍의 눈처럼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절대적인 평화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평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는 우리에게 깨어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눈을 뜨는 것이 아닌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본질을 기억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이미 이 순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닌 영적 운명입니다. 예언설은 특별히 빛의 일꾼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영혼은 이미 높은 차원의 진동을 품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메시지의 깊은 공명을 느낀다면 당신도 그중 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영적 대각성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변화를 넘어 전 인류의 집단적 의식 상승을 의미합니다. 12월 31일은 이 변화의 정점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단순한 달력의 끝이 아닌 새로운 영적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문이 될 것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신성한 신뢰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깊은 신뢰. 당신의 영혼은 이미 이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 메시지를 통해 깊은 평화를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 진화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이는 두려움의 순간이 아닌 기쁨과 희망의 순간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선택한 이 여정에서 모든 순간이 신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의 파동이 고조되면서 12월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달력의 마지막 달이 아닌 영적 차원의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하늘의 별들의 특별한 배열을 이루고 우주의 에너지가 최고조에 달하는 이때 우리는 전례 없는 영적 폭풍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 폭풍은 우리의 내면 깊숙이 잠들어 있던 영적 능력을 일깨우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리는 신성한 진도,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폭풍은 세 가지 차원에서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째는 개인적 차원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설명할 수 없는 변화들을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래된 습관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새로운 포철력이 물매듯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높은 차원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둘째는 관계적 차원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급격히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새로운 영혼들이 당신의 삶에 들어올 것입니다. 이는 우연이 아닌 영적 진화를 위한 완벽한 배열입니다. 각 만남과 이별은 신성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는 우주적 차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예기치 않은 사건들, 자연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집단적 의식의 변화는 모두 이 영적 폭풍의 일부입니다. 이는 혼돈이 아닌 새로운 질서를 향한 진화의 과정입니다. 12월의 마지막 날, 이 세 가지 차원의 에너지가 하나로 융합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전례 없는 영적 깨달음의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언서는 이 순간을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신성한 기회라고 표현합니다. 이 영적 폭풍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외부의 혼란스러운 에너지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영적 진실을 굳건히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기를 현명하게 통과하는 비결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이미 이 순간을 위해 수천 년을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느끼는 불안이나 혼란은 사실 더 높은 차원으로 도약하기 위한 성장통입니다. 이는 영혼의 진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소중한 경험입니다. 이 폭풍의 중심에서 우리는 새로운 영적 현실에 참조하는 공동 창조자가 됩니다. 당신의 매 생각, 매 선택, 매 행동이 새로운 시대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폭풍의 중심에서 새로운 빛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평화가 아닌 우주적 조화의 시작입니다. 고대 예언은 이 시기를 위대한 조화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혼돈처럼 보이는 이 모든 변화의 끝에는 완벽한 평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태풍이 지나간 후의 맑은 한 해처럼 12월의 영적 폭풍은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어줄 것입니다. 이 평화는 우리 모두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가슴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그 고요함,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씨앗입니다. 이 고요함이 퍼져나가면서
우리는 집단적 의식의 대변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언설은 특별히 이 시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서로 다른 영혼들이 하나의 빛으로 모여들 것이며 그들의 통합된 에너지가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 것이다. 이는 단순한 은유가 아닌 실제로 일어날 영적 현상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 깨어난 영혼들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영적 에너지는 이미 하나로 융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평화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개인적 평화를 넘어 우주적 평화의 차원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2월 30일에 이 평화의 에너지가 최고조에 달할 것입니다. 그날은 단순한 한 해의 끝이 아닌 새로운 영적 시대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주적 평화의 물결이 우리를 감싸는 이 순간,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결정이 아닌 영혼의 운명을 결정짓는 순간입니다. 예언서는 이 시기를 신성한 선택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리는 진리의 소리에 귀 기울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혼돈 속에 머물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놓인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단순히 개인의 운명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선택은 마치 나비 효과처럼 전체 우주의 진동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미 변화의 조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삶의 방식에 만족스럽지 않고 내면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갈망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당신의 영혼이 보르는 신호입니다. 12월 31일이 다가올수록 이 선택의 중요성은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영혼이 이끄는 방향을 따라 새로운 차원으로의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는 두려움의 순간이 아닌 위대한 변화의 기회입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이미 모든 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가슴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곳에서 들려오는 진실의 소리가 바로 당신을 위한 신성한 안내입니다. 내면의 선택을 마주한 지금, 우리의 영적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순간입니다. 신성한 지혜는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영적 진화의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관념이나 의식을 넘어서야 합니다. 진정한 영성은 내면의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 변화입니다. 영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인도를 따르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예언서는 이 시기를 영적 각성의 황금기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신성한 능력에 깨어나는 시기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성장을 넘어 전 인류의 의식 진화에 기여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영혼은 더 높은 차원의 진리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 갈망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우주가 당신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신성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12월의 특별한 에너지는 우리의 영적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신성한 문이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문을 통해 우리는 전에 없던 영적 풍찰과 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의 진실성입니다. 외부의 혼란스러운 목소리들을 뚫고 자신만의 영적 진실을 찾아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영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 깨달음을 넘어 집단적 의식의 변화를 이끄는 여정입니다. 당신의 영적 성장은 전체 인류의 진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영적 각성의 시기를 지나며 우리는 이제 더욱 위대한 진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고대 예언이 말하는 신성한 재림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사건이 아닙니다. 우주적 차원의 의식 진화가 절정에 달하는 순간입니다. 12월 30일에 천체의 정렬이 완성되는 그 순간, 새로운 차원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예언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자녀들이 깨어날 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리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영적 차원과 물리적 차원의 완벽한 조화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순간에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미 그 변화의 조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꿈에서 받는 특별한 메시지들, 설명할 수 없는 영적 체험들, 그리고 내면에서 들려오는 신성한 부름,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깊은 영적 준비입니다. 외적인 변화보다 내면의 변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따르십시오. 재림의 순간은 두려움이 아닌 희망과 기쁨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기다려온 영적 진화의 완성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온 시간입니다. 신성한 약속의 성취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짜의 자리에서 이 거룩한 순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당신의 매 숨결, 매 생각, 매 행동이 이 신성한 계획의 일부가 됩니다. 영혼의 깨어남을 경험하고 계신 여러분, 12월 30일에 그 신성한 순간에 함께 준비하면서 우주는 이미 우리에게 수많은 징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 하나가 바로 검은 고양이의 출현입니다. 당신의 집에 갑자기 검은 고양이가 나타났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매우 특별한 영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신성한 징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검은 고양이의 출현이 당신의 영적 깨어남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12월 31일의 예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이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여정에 이 메시지가 큰 도움이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손바닥에 M자가 있는 사람들에게 2025년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시나요? 늘 뭔가 부족하고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바로 지금 당신의 손바닥에 숨겨진 비밀이 그 모든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들이 극비리에 연구해온 손금의 비밀이 마침내 밝혀졌습니다. 특히 샘자 모양과 달 모양의 손금을 가진 사람들에게 2025년은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신의 손바닥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M자나 달 모양이 보인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현재 공개된 5가지 예언은 2025년 당신의 삶을 완벽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너무나 강력해서 듣는 순간 당신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다면 지금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예언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진 M자와 달 모양의 비밀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신비로운 표시들은 단순한 주름이 아닌 우주가 당신에게 전하는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이 고대의 지혜는 이미 2025년이 된 지금 더욱 강력한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손바닥의 M자는 마치 산맥처럼 굽이치는 운명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이 표시를 가진 사람들은 타고난 직관력과 리더십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치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2025년에는 이러한 능력이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깊은 밤하늘에 떠있는 달처럼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진 초승달 모양의 선은 끊임없는 성장과 변화의 상징입니다. 이 표시는 영적 깨달음과 내면의 성장을 이끄는 강력한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달이 차고 기우는 것처럼 당신의 삶도 자연스러운 순환의 흐름을 따라 변화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M자와 달 모양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마치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과 같은 강력한 조화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표시를 가진 사람들은 현실적인 성공과 영적인 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특별한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2025년은 이러한 두 가지 힘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표시들은 당신만의 특별한 인생 여정을 안내하는 지도와 같습니다. 손금의 깊이와 선명도에 따라 그 영향력은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보물 지도처럼 이 표시들은 당신의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주의 에너지가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놓은 이 특별한 메시지들은 2025년에 더욱 강력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매일 아침 당신의 손바닥을 바라보며 그 안에 담긴 무한한 가능성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 신비로운 표시들이 2025년 당신의 삶에 가져올 놀라운 변화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바닥의 M자는 또한 당신의 깊은 내면에 숨겨진 재능과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이는 마치 땅속 깊이 묻혀있는 보석과도 같아서 적절한 시기가 되면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2025년은 바로 그 보석이 빛에 발하기 시작하는 특별한 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시들은 당신의 영혼이 선택한 특별한 운명의 징표입니다. 마치 밤하늘의 별자리처럼 이 표시들은 당신의 인생 여정을 밝히는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 이 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의 손바닥에 새겨진 신비로운 표시들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표시들은 단순한 선이 아닌 당신의 특별한 운명을 나타내는 우주의 메시지입니다. 이미 2025년입니다.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 운명의 지도가 이끄는 첫 번째 예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적 깨달음의 물결이 당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느끼시나요? 2025년 M자와 달 모양의 손금을 가진 분들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큰 변화는 바로 깊은 영적 깨달음입니다. 지난 가을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만난 할머니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50년간 텃밭을 가꾸며 살아온 이 할머니는 어느 날 손바닥에 램자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주름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제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매일 아침 일출과 함께 깨어나 텃밭의 작은 변화들을 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식물들이 자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고 비가 올 것인지 막을 것인지도 손끝으로 알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런 직관적 능력의 깨어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우주의 리듬과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마치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듯 당신의 내면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의원을 운영하는 60대 원장님의 경험도 놀랍습니다. 30년 동안 환자들을 봐왔지만 작년부터 달라진 것이 있어요. 환자를 대할 때 단순히 증상만이 아닌 그분의 전체적인 삶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깊은 이해가 생겼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런 변화는 제 손바닥에 특별한 표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영적 깨달음은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집니다. 결정을 내릴 때 더 이상 오랜 고민이나 망설임이 필요 없어집니다. 마치 오랫동안 흐린 안경을 쓰고 있다가 깨끗한 렌즈로 바꾼 것처럼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작은 꿈과 직감도 특별한 의미를 띠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문득 떠오르는 생각들이 그날의 중요한 순간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주가 당신에게 보내는 작은 쪽지와도 같습니다. 한 예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림을 그려왔지만 최근 들어 캔버스 앞에 설 때마다 이전과는 다른 에너지가 흐르는 것을 느낍니다. 마치 누군가가 내 손을 이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완성된 작품을 보면 그것이 단순한 그림이 아닌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갑작스럽게 오지 않습니다. 마치 봄날 꽃봉우리가 천천히 피어나듯 당신의 영적 능력도 자연스럽게 깨어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특히 2025년은 이러한 영적 깨달음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입니다. 당신의 직관과 영적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감이나 느낌을 넘어서는 깊은 지혜의 흐름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당신 안에 잠자고 있던 창조적 에너지가 솟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놀라운 힘이 2025년 당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에 일어나는 두 번째 변화는 당신의 삼전발에 걸친 창의력의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손바닥의 엠자가 깊고 선명할수록 이러한 창조적 에너지의 흐름은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최근 의학 연구진들은 손금과 뇌의 창의성 중추 사이의 놀라운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M자 손금이 뚜렷한 사람들의 뇌는 창의적 사고를 담당하는 부분이 더욱 활성화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여기에 초승달 모양의 손금이 더해지면 그 창조적 에너지는 배가 됩니다. 시장에서 40년간 반찬 가게를 운영해온 정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항상 같은 방식으로 장사를 해왔어요. 하지만 작년부터 손바닥의 맴자를 알게 된 후 매일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했죠. 절임 방법을 조금씩 바꿔보고 새로운 맛을 시도해 보았어요. 처음에는 망설여졌지만 손님들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이제는 젊은 손님들도 늘어나고 SNS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어요. 이러한 창의적 에너지는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서 나타납니다. 평범한 집안일도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이 갑자기 새로운 해결책을 찾게 되죠. 마치 오랫동안 잠겨있던 문이 저절로 열리는 것처럼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손바닥의 달 모양은 이러한 창의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것임을 나타냅니다. 마치 달이 차오르듯 당신의 창조적 에너지도 점점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이 에너지가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35년간 한 회사에서 평범한 회계사로 일해온 김영우 씨의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단순히 숫자만 다루던 제가 어느 날부터인가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지만
점차 회사 전체의 시스템을 혁신하는 제안들을 하게 되었죠. 지금은 회사의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이러한 창의력의 발현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손주들과의 대화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피어나고 오래된 가족 문제도 새로운 시각으로 해결 방안을 찾게 됩니다.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파트 주민회의에서 늘 같은 말만 오가던 것이 창의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지고 오래된 갈등도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두렵기도 했어요. 62세의 이미경 씨는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대됩니다. 오늘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설렙니다. 손바닥에 이 특별한 표시가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준 것 같아요. 2025년, 당신의 창의력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놀라운 선물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5년에 당신이 마주하게 될 중대한 선택의 순간들,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올 놀라운 변화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이 되면서 당신의 삶의 중대한 전환점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손바닥의 M자와 달 모양의 표시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당신의 선택을 이끌어줄 것입니다. 아침 일찍 시장에서 만난 한 상인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새벽부터 좌판을 켜고 저녁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던 그분의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35년간 이 자리를 지켜왔어요. 하지만 요즘은 마트도 늘어나고 온라인 쇼핑도 많아졌. 장사가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도 이게 제가 아는 유일한 일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그분은 우연히 자신의 손바닥을 들여다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 장사를 하며 굳은 살이 박인 손바닥에서 선명한 잼자를 발견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저 주름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매일 밤 이 표시를 보면서 깊이 생각하다 보니 서서히 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진짜 잘하는 건 음식이 아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였던 거예요. 이제 그분은 시장에서 요리 교실을 엽니다. 30년 넘게 쌓아온 경험을 젊은 세대와 나누는 것이죠. 처음에는 너무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확신이 들었죠. 이게 바로 제가 가야 할 길이라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종종 두려움에 발목이 잡힙니다. 30년 동안 한 직장에서 일하다 퇴직을 앞둔 분, 오랜 결혼 생활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으려는 분,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들, 모두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과 마주 앉아 밥을 먹지만 대화는 없었어요. 한 수강생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둘 다 살아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운지. 어느 날 손바닥에 달 모양을 발견하고 깊이 생각해보니 제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했죠. 아침에 오늘은 어떤 일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부터요. 2025년은 이런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드는 시기입니다.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진 표시는 그저 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의 지혜가 깨어나는 신호입니다. 퇴직을 앞두고 깊은 고민에 빠져있던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사에서 마지막 퇴근을 하는 날, 문득 제 손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동안 업무에 쫓기며 보지 못했던 M자가 눈에 들어왔죠. 그때 깨달았어요. 이제는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할 때라는 걸.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선택의 순간에서 머리로만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진 표시는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선택이 가장 현명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당신의 삶은 새로운 방향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더 깊은 차원의 관계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인간관계에 찾아올 특별한 변화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손바닥의 M자와 달 모양의 표시가 가져올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인간관계에 깊이 있는 전환입니다. 이는 단순한 외적인 변화가 아닌 당신의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변화가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느끼게 될 변화는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매일 마주하는 가족들과의 대화가 더욱 깊어지고 서로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질 것입니다. 평소에는 미쳐보지 못했던 가족들의 작은 변화나 감정까지도 섬세하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특히 오래된 가족 갈등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풀리지 않던 오해가 스스로 풀리고 서로의 입장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는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진 표시가 가져다주는 특별한 통찰력 덕분입니다.
직장이나 사회적 관계에서도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동료들과의 대화가 더욱 의미 있어지고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업무적 관계를 넘어선 진정한 신뢰 관계의 형성을 의미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합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인사만 나누던 이웃들과 더욱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고 서로의 삶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당신의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새로운 인연들과의 만남입니다. 당신과 비슷한 가치관과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당신의 삶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들과의 만남은 단순한 인연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의 변화는 당신의 내면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깨달음이 당신의 자존감을 높여줄 것입니다. 이는 곧 당신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깊어진 관계성은 새로운 기회로도 이어집니다. 진정성 있는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협력과 지원은 당신의 삶에 예상치 못한 기회들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2025년의 이러한 관계적 변화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손바닥의 M자와 달 모양이 예고하는 이 변화는 당신 삶의 근본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더 깊어진 관계들은 앞으로 찾아올 물질적 풍요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 찾아올 또 다른 차원의 축복, 바로 물질적 풍요와 기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진 M자는 물질적 풍요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이득이 아닌 진정한 가치를 창출하는 기회들과 연결될 것입니다. 재정적 직관이 더욱 예리해질 것입니다. 투자나 사업과 관련된 결정에서 전에 없던 명확한 통찰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당신의 경제적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새로운 수입원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미쳐보지 못했던 기회들이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이러한 기회들은 실질적인 수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재정적 기회들이 당신의 진정한 가치와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이익 추구가 아닌 당신의 경험과 지혜가 가치 있게 활용되는 방식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손바닥의 달 모양 표시는 2025년 당신의 건강과 활력이 새롭게 깨어나고 있음을 예고합니다.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자연스럽게 향상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일상의 압박감이나 걱정거리가 더 이상 당신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게 됩니다.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전반적인 에너지 수준이 높아질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느끼는 활력이 달라지고 하루 종일 지속되는 건강한 에너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건강의 증질은 당신의 모든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일상생활이 더욱 즐겁고 활기차게 변화할 것입니다. 2025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진 M자와 달 모양의 표시는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영적 깨달음에서 시작하여 창의력의 증가, 중요한 결정들, 관계의 깊이와 재정적 기회, 그리고 건강의 증진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손바닥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의 댓글로 여러분의 손바닥에 보이는 특별한 표시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2025년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변화의 준비를 시작하신 분들께는 더욱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신비로운 당신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 소중한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그들의 인생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